자, 오늘은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남기는 뇌졸중, 중풍이죠. 우리가 소위 풍을 맞았다고 표현하는데, 풍을 딱 맞았을 그 당시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 그 다음에 이 풍을 맞기 며칠, 몇 달 전부터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내과 삭두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심근경색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병이 생기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심근경색 영상을 바탕으로 거기에 비해서 뇌졸중은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뭐냐, 뇌졸중은 뭐고 중풍은 뭐고 뇌경색은 뭐냐, 자, 요 세 가지 단어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심장에 관상동맥으로 피가 줄줄 평소에 잘 가야지 심장이 튼튼하게 평생 잘 먹고 사는데, 이게 죽상동맥경화, 이제 동맥벽이 두꺼워지다 마지막에 탁 터지면서 이렇게 막히는 요거 때문에 심장이 썩는 게 심근경색이잖아요. 근데 요런 형태로 이제 뇌도 똑같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지만, 요거는 5, 60%밖에 안 되고, 요 자체적으로 막히는 거 말고 뭐가 날라와서 막히는 색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이프가 터지면서 이렇게 뇌출혈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은 뇌동맥이 막히는 뇌경색도 있지만 뇌출혈도 상당히 많습니다.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 수도 파이프가 터지는 게 뇌출혈, 수도 파이프가 노쇠화돼서 녹쓰는 게 동맥경화, 그리고 우리가 수도 파이프에 이물질이 한 번에 휴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턱 막히는 게 바로 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기서 요 색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보통 부정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정맥이 이제 나이 들면 생기는데, 요게 우리가 심장이 득득 득득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요거는 득득 이렇게 잘 뛰는데 요게 이렇게 막 들들 떨리는 거죠. 부정맥 때문에 심방세동에서 드르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좌심방에서 이게 달달달 떨리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솜사탕이 살살살 뭉치듯이 혈전이 이제 살살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쑥 날라와서 머리 동맥에 탁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뇌조직 개사하면서 뇌경색, 중풍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색전에 의한 뇌졸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색전은 이제 심방세동 때문에 보통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또 원인이 전혀 다르죠. 요거는 고혈압, 두부외상, 머리 부상이죠. 그 다음에 뇌동맥류, 요게 3대 원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 가지 중에 요 두 가지는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고, 요게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동맥경화, 우리가 흔히 아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죽상 동맥경화입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 우리가 단일 장기 질환으로 봤을 때는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 1위, 그 다음에 중풍이 2등 맞습니다. 중풍이 2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뇌졸중은 사망이 다가 아니죠. 좀 뭐 표현이 좋지 않지만 뭐 반신불수, 그 다음에 침대에 영원히 누워 지내는 와상생활, 그 다음에 정말 진짜 겪기 싫은 언어장애,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3급 이상의 중증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중풍은 그 자체로도 사망 원인 2등이고, 거기에 플러스 죽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고통들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심근경색보다 고통이 크면 크지 절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원인들로 중풍이 딱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바로 정답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심근경색을 딱 맞았을 때 죽을 것 같이 극심한 격렬한 흉통과 함께 아주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흘리는 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 게 아주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증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딱 이 환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섭거든요. 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솔직히 공포스럽습니다. 이 격렬한 증상이 머리에 나타났다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게 바로 격렬하고 극심한 두통의 구토 어지럼증입니다. 이 환자분 자체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겠지만 이분을 보는 우리도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5%밖에 안 되는 좀 뭔가 예외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뺀 뇌경색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냐? 이 정답이 뭐냐?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바로 FAST, F-A-S-T입니다. 자,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FAST가 뭐냐? 바로 F, face, 얼굴이죠. 얼굴 반마비. 그 다음에 A, arms, 팔이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반만. S, speech, 자, 언어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T, time, 자, fast 자체도 빨리인데 time, 빨리 서둘러라는 거죠. 자, 요거 영국은 999, 미국은 911, 자, 우리나라는 119가 되겠습니다. time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라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는 게 FAST, F-A-S-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뇌경색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심근경색, 뇌출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뇌경색은 뭐지? 이거 응급이 맞나? 막 큰 고통도 없고 뭐가 그냥 슥 없어지는 무난한 증상이라는 거죠. 보기에 너무 응급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자, 근데 FAST가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살짝 우리나라 분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이제 얼굴이죠. 페이스죠. 그래서 이하고 웃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었을 때 지금 오른쪽 얼굴이죠. 이쪽이 안 웃어진다는 거죠. 반만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 손, 손이죠. 손은 이제 팔이 마비된다는 거죠. 암하고 똑같죠. 그래서 양팔을 뻗었을 때 한쪽 발이 슥 내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발, 발은 이제 발음이죠. 발음. 지금 언어장애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선, 눈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 편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웃 손발 시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솔직히 이웃 손발 시선도 잘 만들었지만 뭔가 제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게 응급차입니다. 자, 응급차, 응헐거림, 발음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급히 팔이 떨어진다. 한쪽 발이 슥 내려가는 겁니다. 차가운 얼굴 표정, 썩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웃는 거죠. 얼굴 반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급차의 증상이 생기면 응급차를 부르는 거죠. 119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구급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음장애라고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패스도 어려운데 구음장애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응급차로 한번 수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패스트로 외워도 되고 이웃 손발 시선으로 외워도 되고 응급차로 외워도 됩니다. 뭐든지 외울 수 있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자, 이 영상 보고 나면 솔직히 외웁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뭐 빨리 해라는데 뭐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응급차, 패스트 뭐가 됐든 반드시 외우세요, 여러분. 한 달 뒤에 한 번 더 이 영상 돌려보시고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패스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스트, F부터, F 페이스죠. 자, 얼굴입니다. 자, 얼굴이 이제 양쪽 아니고 한쪽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와사풍과 유사한 증상을 말하는데 반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증상이 뇌졸중 환자의 50%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참 그렇지만 제 얼굴이죠. 제 얼굴이 자,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얼굴 표정이 좀 다릅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왼쪽 얼굴 표정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이 좀 덜합니다, 표정이.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중풍의 증상에 대해서 제 얼굴을 보고 외우실 수 있다면 저는 놀림거리가 돼도 좋고 교재로 활용돼도 좋습니다. 자, 제 얼굴 보고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얼굴의 양쪽이 아니고 반만 마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얼굴 표정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혀도 내밀어 보세요 하면 혀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도 심지어 한쪽으로 이렇게 쓱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반만 마비되는 증상이고, 이거 본인이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알게 되냐면 아침에 밥 먹다가 밥이 이쪽이 안 씹어지니까 이쪽으로 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다가 많이 발견하게 되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손발을 평소에 들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아침 7시에 밥 먹다가 이거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병원에서 콜이 왔다? 그럼 이제 대충 세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니나 다를까, 원장님, 몇 호실에 누구 환자분 밥 먹다가 밥이 흐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느낌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보면 팔도 이제 안 올라가고 이게 딱 아주 전형적인 중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자, 이제 뒤에 설명드렸지만 fast, time, 빨리 119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 병원에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대학병원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온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막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막 읍수를 합니다. 선생님, 8세 여자 환자분 지금 임파가 의심되는데 온set 타임이 7시고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어떻게 뭐 자리 없을까요? 막 이렇게 막 솔직히 막 빕니다. 무릎 꿇고 막. 그러면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 다음 병원 또 전화하는 겁니다. 또 전화해서 선생님 제발 우리 8세 여자 환자분 온셋 타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임파가 의심되거든요. 어떻게 자리 없을까요?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 근거에 막 연결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 막 우리 병원 자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 인계해주고 거기서 이제 골든타임 내에 왔으면 또 치료하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밥을 흘리는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 그 심근경색만큼 초응급이다. 자,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A 두 번째 암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80에서 85% 대부분이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발견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역시 이것도 반만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나마 오른손잡이에서 오른손으로 풍이 왔다 이러면 밥 먹다가 밥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걸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으로 풍이 왔다 이러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팔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팔이 슥 힘이 빠지는 거지 소위 말해서 어떤 네거티브의 그런 음의 증상이지 막 어떤 쥐가 나고 딱딱하게 굳고 막 이런 형태의 양의 어떤 격렬한 그런 마비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이 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팔을 슥 만져보면 이제 막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각도 이제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 스피치죠. 발음장애. 요게 이제 뇌경색 환자 한 25%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음이 어눌해지는데 이제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맘마, 랄라, 가가 요런 발음부터 먼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요 단어들을 한번 말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타임이죠. 이제 지체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9를 불러야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에 지체 없이 빨리 연락을 해야겠죠. 요것도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이상하네 이 정도지 뇌출혈처럼 심근경색처럼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똑같은 초응급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 자, 법적으로 심정지, 심혈관 요거죠, 심근경색, 뇌졸중 요거죠. 그 다음에 중증 외상, 요 네 가지가 똑같은 4대 중증 환자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요 뇌졸중, 패스트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초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 세 가지가 다 나타났다. 그거는 뇌경색이 아니더라도 응급이 아니더라도 뇌종양이 됐든 뭔가 뇌에 어떤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뇌가 아니고는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는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말하는 나머지 흔한 증상으로 시야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시야, 동측반맹, 심지어 약간 흐린 증상도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 외에 오히려 뇌경색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리가 먼 증상으로는 손에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손발이 저리다, 뭐 시리다, 아니면 이제 트레모라고 해서 떨린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물론 이제 아니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뇌경색과는 거리가 먼 다른 병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많은 유튜브에서도 눈꺼풀이 덜덜 떨리는 그게 이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거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양성 연축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뭐 전해진이나 피곤해서 떨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화정맥류라고 해서 요거 유튜브에서 막 그 혀 밑에 혈관이 막 구불구불해지고 두꺼워지고 막 시커매지고 이러면 이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거 뭐 엄청 그 낚는 영상들이 많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화정맥류가 심지어 노인의 57%에서 가지고 있다. 자, 과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57%가 전부 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노인들에게 매우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막 뭐 우리가 뭐 심혈관 질환 주의는 해야겠지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풍을 딱 맞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패스트 설명드렸고, 거기서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조기 신호는 뭐냐? 전조 증상은 뭔가? 자, 그거를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 심근경색 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바로 그냥 협심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얼마나 이게 전형적인지 그 증상을 그냥 병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그냥 협심증이에요. 자, 이게 뇌경색도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 뇌경색은 이렇게 관상동맥, 뇌동맥이 완전히 탁 틀어막히는 건데, 그 전 단계인 협심증은 이제 요게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서 뭔가 혈류량이 순간순간 안 가면서 생기는 게 바로 협심증인데, 똑같이 뇌경색은 뇌동맥이 좁아서 툭툭툭 가끔 막히다가 아예 툭 막혔는데 다행히 뭔가 우연히 탁 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자, 일과성 허혈 발작 TIA가 정식 이름인데 요거를 흔히 미니 뇌졸중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뭐냐? 협심증이죠.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뭐냐? 그게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이 있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늘에 일단 감사하라. 두 번째, 순환기 내과 진료를 빨리 보고, 세 번째, 여기로 안 가도록 심혈관 예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니 뇌졸중도 똑같겠죠. 하늘에 일단 감사하고 빨리 신경과 진료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심혈관 예방 관리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뭐냐? 자, 협심증은 가슴이 언더올 때 쥐어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심근경색이 되면 극심하게 흉통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뭔가 흉통이 점점 심해지는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미니 뇌졸중은 뇌경색이랑 증상이 아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데 그게 무언가 귀신같이 다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심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그냥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패스트가 나타나는데 얼굴 마비되고 팔이 힘이 떨어지고 발음장애가 생기는 게 똑같은데 그게 갑자기 잠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귀신같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며칠간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요 혈관이 이제 뭔가 혈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요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쓱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하네. 어제 술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또 쓱 나타난 겁니다. 또 생기면 뭐 이상하네. 이게 뭐 꿈을 꿨나? 귀신인가? 또 쓱 없어져요. 또 그래, 그 다음날 또 쓱 나타나요. 아, 진짜 이상하네. 이거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 근데 내일 진짜 중풍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 뇌졸중은 정확한 기준은 24시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10분 정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 어떤 고통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다가 그냥 마는 거죠. 마는데 요때 병원에 안 가게 되면 결국은 불과 48시간 내에 5%가 진짜 중풍을 맞고 일주일 내에 11%, 3개월 이내에 30%가 결국은 중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협심증은 이게 수개월에서 수년입니다. 이게 심지어 수십 년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거보다는 좀 더 만성적이고 소위 말해서 대처할 시간이 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임박에 가깝다는 거죠. 미니 뇌졸중은 정말 이거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 이러고 하지 마라 했다 하지 마라 했다 이러고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 나와 요렇게 했을 때 진짜 마지막이다. 요게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죠. 완전 임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보다 좀 더 대처할 시간이 적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잠깐 하늘에 감사하고 빨리 신경과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임박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미니 뇌졸중만으로 심지어 평생 중풍을 맞지 않더라도 요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치매 위험도가 9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절대 놔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행히 빨리 이제 신경과를 갔어요. 가면은 이제 요 단계에서 당연히 아까 그 뇌졸중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심방세동, 부정맥 이런 거 철저하게 다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 판제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의 스타틴을 주거든요.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 요 치료를 빨리 잘하면 무려 뇌경색을 80%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게 80%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정말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턱 이렇게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릇 하나 깼다. 왜 이러지? 힘이 왜 안 들어가노 하다가 10분 지나니까 이게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이 들어갔네, 아 됐다, 또 설거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맘마랄라 가가 막 해보고 이상하다 하면은 잠깐 감사, 이렇게 빨리 하늘에 감사하고 최대한 빨리 신경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그냥 평소에도 매일, 또는 아까 말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의심이 될 때 내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발로 서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발로 딱 서가지고 팔로 균형을 잡고, 뭐 눈을 감으면 좀 더 어렵긴 한데 뭐 눈을 떠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초를 만약에 못 서 있는다, 결국 넘어진다, 이러면 여공경색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뇌경색이 왔거나 아니면 나중에 뇌경색으로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간단히 테스트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팔을 뻗는 건데, 팔을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 동작이 좀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 가지고 눈을 감고 10초를 세는 겁니다.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도 되고, 이렇게 세고 눈을 딱 떴을 때 자기도 모르게 팔이 슥 내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슥 돌아가 있다거나, 뭐 이쪽일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요거는 뭐 양쪽이 다 떨어져 있다, 요거도 뭐 좋은 증상 아니지만 요거는 그래도 뇌경색은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쪽 발이 슥 내려가 있다, 요거는 감사하고 빨리 병원에 신경과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음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맘마랄라 가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쉽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풍 고위 연고는 매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도 뭐 내가 의심될 때 수시로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다 이러면 지체 없이 119 부르거나 빨리 신경과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 아니라 정말로 아침에 중풍을 맞았어요. 내가 밥을 먹다가 줄줄 흘리고 손에 힘이 빠져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전형적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지난 심근경색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1번 괜찮아지겠지, 2번 가족에게 연락한다, 3번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간다, 4번 손발을 딴다. 자, 요 4가지는 우리가 패스트가 생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 수없이 설명드렸죠. 바로 119를 부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냐? 사실은 심근경색은 좀 더 죽냐 사냐 이런 극단의 느낌이 좀 강해요. 빨리 가면 살고 늦게 가면 죽는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뇌경색은 그 시간에 따라서 후유증이 조금 남냐 많이 남냐, 완전히 하나도 없냐, 아예 장애가 되느냐, 물론 이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살더라도 이런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은 이제 아예 치료가 다니까 빼고, 뇌경색의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 119를 불러서 가면 무슨 치료를 받느냐.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면 뇌경색은 요 막힌 거를 그냥 약으로, 주사로 요 녹이는 약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뚫어뻥을 들이붓는 거죠. 그런 걸 해볼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이제 혈전 제거 시술을 해가지고 요거를 석션으로 쭉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술을 요즘에는 심지어 24시간까지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요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 뚫어뻥 약제를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4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 우리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치료 효과가 좋겠죠. 근데 후유증이 남는 시간을 쭉 봤더니 4시간 반이 지나면 이 약을 쓰나 안 쓰나 후유증 차이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뚫어뻥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4시간 반으로 정해 놓은 건데, 자, 저 4시간 반이라는 게 내가 뭔가 중풍을 딱 맞아가지고 침이 줄줄 흐른다, 그 시점부터 병원에 올 때까지가 4시간 반이 아니고, 그 시점부터 뚫어뻥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내가 중풍을 맞았다, 그럼 12시 반까지만 병원에 가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인지를 내가 10분 만에 알아챘다, 맘마랄라 가가도 다 해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4시간 반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막 입원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무조건. 왜 무조건 빨리 와야 되느냐? 자, 지난 시간에 심근 파괴 속도가 1시간, 2시간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설명드렸는데, 뇌 파괴 속도는 더 빠릅니다. 자, 우리가 이 중풍을 딱 맞는 순간 1초에 뇌세포가 32,000개씩 파괴됩니다. 1분 지나면 190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풍을 맞는 순간 뇌가 1시간 지날 때마다 3.6년씩 늙습니다. 우리가 60세에 중풍을 맞았다 이러면 1시간 지나면 64세의 뇌가 되고, 2시간 지나면 67세의 뇌가 된다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24시간 안에 또 연암 살릴 수 있는 부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4시간 반 안에도 최대한 빨리 와야 되고 4시간 반이 지났어도 최대한 빨리 와야 되고 심지어 24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무조건 최대한 빨리 와야 됩니다. 골든타임 4시간 반이라는 거는 뚜러뻥 약재 한정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4시간 반의 의미가 가장 큰 거는 맞지만 지났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4시간 반 안에도 1분에 뇌세포가 200만 개씩 죽어요, 여러분. 1분에. 자, 그래서 가족 연락 오면 가족이 나한테 올 때까지 소중한 1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1시간 동안 내 뇌는 4년을 늙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이거 뚜러뻥 약재가 없는 또는 시술이 안 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 병원에 가면 결국 거기서 대기표 뽑고 앉아있다 또 피검사하고 하면 1시간, 2시간 또 날아갑니다. 2시간 지나면 자, 7년을 늙습니다. 자, 손발을 딴다 말씀드렸죠. 119 불러놓고 따시라고. 그래서 심근경색의 경우에 골든타임 내에 도착할 확률이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뇌졸중은 여러분들이 3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할 확률이 41.8%, 좀 낮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풍을 맞고 병원에 오는 그 평균 시간은 4.8시간이에요 4.5시간 내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평균적으로 골든타임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심지어 그 뚜러뻥 약재 주사를 맞는 확률은 9.6%밖에 안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2009년에 6.9%였는데 지금 현재 9.6%까지 올린 거예요. 자, 왜 뚜러뻥 약재가 이제 9.6%밖에 안 되냐? 저 뚜러뻥 약재도 굉장히 무서운 주사입니다. 저거 이제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한테 놓으면 온몸에 구멍으로 피를 쏟으면서 환자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들도 솔직히 저거 놓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놓는 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주사가 뭐 만능의 주사도 아니고 또 합병증의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 주사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골든타임 내에 또는 최대한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쨌거나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119를 불러놓고 119가 집까지 오는 시간 동안 집에 부모님은 쓰러져 계신데 발만 동동 구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손발을 주무르기도 하고 막 청심환을 먹이기도 하고 뭐 손발을 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청심환 먹이는 거 이게 살에 걸려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9가 뭐 금방 오긴 하지만 그 시간이 그 당사자에게는 뭐 하루 이틀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119에 전화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 너무 불안해요,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119에서 다 알려줍니다. 뭐 어디에 눕히세요, 뭐 목을 똑바로 놓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절대로 무언가 뭐 막 주무른다든지 불안해서 뭐 청심환을 먹인다든지 뭐 손발 따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를 탔어요. 타면은 119가 좋은 점이 뭐냐? 자, 아까 말한 대로 뚜러뻥 약재가 있는 병원 내지는 혈전 제거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다른 병원을 들리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119 대원들도 신경과 교수님들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중풍이 맞다 아니다를 가릴 수 있는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119 대원님들이 굉장히 이런 거를 잘 가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CPR과 제세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9를 타는 순간 시술 가능한 병원으로 가는 게 평균 7분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여기서 허비할 가능성은 가장 적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19 부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풍 딱 맞았을 때 패스트, 그 다음에 미니 뇌졸중까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원인이 요거니까 요걸 제거하면 되겠죠. 혈압 관리하시고 혈당 관리하시고 콜레스테롤 관리하시고 금연하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더 쉬운 거 알려달라 하시면 그게 이제 저염식 하시고 체중 감량하시고 금연하시고 운동하는 거죠. 요게 중풍뿐만 아니라 뭐 심근경색까지 양대 심혈관 질환을 공통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따로 영상 한 편 한 편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